자, 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대비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는요, 챕터 2 화장품 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화장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직접 경험으로 인해서 이것들에 대한 정리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접 경험으로 남들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많이 보신 분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 영업을 아직 해보지 못하신 분들, 간접 경험까지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매지네이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이 영업을 할 거고 언젠가 이 사업을 할 건데, 그러려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나는 이러한 자격이 될까, 결격사항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할 거라고 상상하시면서 하시면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기로 할게요. 화장품이 굉장히 유망이 있고 전망이 좋은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사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화장품 사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할 건데, 그렇다면 어떤 영업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화장품의 영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이 있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있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 먼저 어떤 건지 한번 봐볼까요? 자,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을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 두 번째, 제조를 위탁받아서 제조하는 영업. 이 위탁은 여러분들이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부탁을 받아서 제조를 해준다. 이것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화장품의 포장인데요. 1차 포장을만을 해당하고요. 이 포장을 하는 영업도 제조업이라고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화장품을 생각했을 때 이제 화장품을 충진하는 게 이제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포장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이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까지를 화장품 제조업으로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이거는 뭘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제조업자인데요. 이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는 했는데 유통 판매까지 하려면 이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조업자일지라도 유통 판매하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이죠. 부탁해서 제조된 화장품인데 이거를 유통 판매하려면 책임 판매업에 해당이 됐다라는 말이고요. 다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수입된 화장품인데 유통 판매하려고 할 때 이제 이것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한 개가 더 있죠. 이 수입 대행형 거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 직구 형태의 개념일 텐데, 이제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사려고 할 때 내가 대신 알선 수여해줘서 이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해주는 경우는 수입 대행형 거래로 해당이 되고, 이것도 이제 책임 판매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이 수입 대행형 거래는 이 앞에 있는 가나 다보다 훨씬 더 약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등록 절차가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식이다 정도만 알고 가시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정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에 식약처장이 정한 원료를 혼합하거나, 혹은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하겠죠. 당연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 세 가지 영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려면 나는 자격이 될까? 결격이 혹시 안 되는 사유가 있진 않을까?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격사항 처음에는 이제 공통으로 다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이 사람은 결격사항으로 이런 영업들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자,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아직 안 된 사람도
자, 이 결격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자,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장품 법에 의해서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혹은 등록이 취소됐는데 이 경우로부터 1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들도 결격사항에 해당이 돼서 이 영업들을 못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다 공통인 사항인 거죠. 자, 그 다음 추가 내용은 화장품 제조업에 추가로 결격사항을 규정한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보자면, 자, 이 두 번째 줄에 정신질환자, 자, 그리고 이 2번에 있는 마약류의 중독자. 자, 이 사람들은 화장품을 제조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항인 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거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문제가 생기는 일을 발생할 경우가 더 많겠죠. 제조는 그만큼 더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은 할 수 없는 결격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문의나 의사가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뒤에서 볼 거니까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조업부터 볼게요. 이제 제조업의 결격사항을 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제조업을 실제로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제조업 등록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내야 되는 서류는 뭔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알 수가 있겠죠. 자,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 판매업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조업만 볼게요.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에요. 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라는 말이고요. 자,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된다. 자, 제조하는 시설이 있고 그 기준을 맞춰야 화장품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자,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을 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등록 신청서를 내야겠고요. 자, 전문의 또는 의사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빙을 할 수 있어야겠죠. 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요. 자, 그리고 시설 명세서나 시설 평면도 이거 같은 게 이제 시설 기준에 맞췄느냐라는 것을 이러한 서류들로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자면 건축물 관리대장 있을 수 있고 빌린 거라면 임대차 계약서, 제조시설 내역서, 시설 내역서 등. 자, 그리고 시설의 평면도는 우리 시설이 이렇게 구획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탈갱이실, 측량실, 뭐 기타 등등 뒤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평면도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 두 개로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이 시험 위수탁 계약서는 뒤에서 나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이제 품질 검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부탁해서 누군가에게 야, 시험 검사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도 같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을 한다. 아까 우리 등록은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했지만 이 서류에 대한 제출은 이제 지방청장에게 제출을 한다라는 것까지 챙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설 기준 봤습니다.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아까 말을 했어요. 제조업을 등록하려면요. 이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제조업을 하는 다음 항목에 시설을 갖춘 작업소.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위생적이어야 되니까요. 자,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설비, 시설 및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제조를 하려면 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구들과 기타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원료와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요. 품질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랑 기구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품질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제 제조시설의 구분. 아까 우리 평면도 볼 때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자, 탈갱이실이 있고요. 탈갱이실은 이제 밖에서 입었던 옷 대신에 위생복으로 환복하는 곳. 측량실, 이제 원료의 무게를 측량하는 곳. 조제실, 말 그대로 제조하는 곳. 충진실,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는 곳. 그리고 포장실, 세척실, 보관실까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평면도의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뭐 탈갱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뭐 측량을 하고 이제 조제를 하고 충진을 하고 이제 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원료 보관실이 있을 수 있고 부자재 보관실이 있을 수 있고 제품 보관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먼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예외 사항을 보면 이제 화장품 등록에 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화장품 제조업자가 일부 공정만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원료부터 제품을 이제 내용물을 만들어서 충진하는 거,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화장품 제조업이 있을 거예요. 아까 1차 포장만 하는 경우 이것도 제조업으로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정의 일부만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 공정을 할 때는 그 일부 공정에 관한 시설 기구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나머지 없는 것까지 안 갖추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에 원료 및 자재 그리고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아까 제가 품질 검사를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 등에 위탁을 하래요. 자, 어떤 기관 등이 있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요. 이제 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실을 갖춘 또 다른 제조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또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요.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관 등에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외워주시고요. 이 네 가지는 숙지하고 체크하고 가면 좋겠죠. 객관식 대비용으로.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해서 화장품 외에 다른 물건을 제조할 수 있다. 상호 간에 오염이 없는 경우에. 굳이 예를 들자면 방향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디퓨저 같은 것도 화장품이 아니지만 이제 오염의 우려가 없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책임 판매업입니다. 이제 책임 판매에 관한 업을 우리가 등록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거는 아까 내용 그대로 똑같이 가져온 거죠. 책임 판매업을 하려는 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밑에 줄인데 뒤에서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밑에 거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이 안전관리는 판매 후 안전관리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책임 판매업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품질 관리, 그리고 책임 판매 안전관리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서류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 등록 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품질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아까 얘기 나왔었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매뉴얼이라고 하고요.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제 규정을 정리한 게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들은 궁금하시면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치면은 다운로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위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인데요. 이거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위한 겁니다. 이 책임 판매업의 주인은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예요. 업자. 근데 이 관리자는 아까 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 위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관리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거의 요하는, 이 관직의 요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서류 외에 뭐 맞춤형 화장품 자격증이 들어갈 경우도 있겠죠. 뒤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 내용,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서. 제조업자도 품질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임 판매업자도 유통 전에 품질검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품질검사를 하겠다라는 계약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사업자 등록증,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필요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요. 이제 책임 판매 관리자 나왔었잖아요. 이 관리자의 직무를 한번 볼까요? 품질 관리 기준 또 나옵니다.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 업무, 안전 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 확보 업무. 주관식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말이에요. 다만 이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안전 관리 기준이고 안전 확보 업무라고 나왔다는 것까지 헷갈리지 말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검정에 대해서 제조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 자, 관리, 감독의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 검사, 검정에 대해서요. 자, 이게 책임 판매 관리자의 이제 업무였고요. 직무였고요. 이제 자격 기준을 봅시다. 아까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자격이 되는지 뭐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낸다고 했어요. 이런 자격 기준에 의거한 걸 텐데요. 자, 관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입니다. 의사 또는 약사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여기서 이공계학과나 이런 상장, 화장품 관련 그리고 한의학 관련 등을 전공한 사람은 이 책임 판매 관리자의 기준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화장품이랑 관련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이공계가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컴퓨터학과, 공학대학의 컴퓨터학과를 나온 사람들도 이 이공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이 됩니다. 어찌 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대학이 아니라 4년제라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3번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위의 학과는 아닐지라도 간호학과, 건강간호학과 등을 전공하고 이제 이런 수업들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들은 또 책임 판매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준다라는 말이고요. 이것도 전문대학은 제외예요. 이 전문대학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다음에 전문대학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전문대학을 이제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위의 사항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경력이 1년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대학 졸업자인데요. 위의 학과 등의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경력증명서도 내줘야겠죠. 밑에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이런 수업 등을 20학점 이수한 후에 추가적으로 또 조건이 붙은 거죠.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 주관식이 갈수록 이제 너무 문제가 어렵게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뽑기 때문에 이 제조, 품질관리까지도 일단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년은 당연한 수치니까 수치는 제가 계속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런 교육과정을 식약처장이 정해서 이수를 했다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말이고요. 자, 7번에 그 밖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아까는 특정 이제 학과나 1년이라는 게 있었죠. 전문대학에서요. 근데 여기서는 2년 이상 하면 이제 무조건 그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8번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였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조, 품질관리 업무에 1년의 경력이 있고 자격증까지 갖고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이고요. 자, 이 밑에 내용 보면요.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요. 책임 판매업자, 이 사업장의 주인이 책임 판매 관리자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이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에 충족을 해야겠죠. 자,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아까 화장품 제조업이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등록이었어요. 하지만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허가 제도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제사항에, 규제 법규에 있어서 인가나 허가를 받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나열을 한번 해보자면 허가가 있고요. 뭐 면허가 있고요. 뭐 등록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내려가면 등록이 있죠. 등록, 신고.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 허락해줘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위에 있을수록 이 허락해주는 게 더 엄격하고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맨 밑에 있는 신고는 나 할게 수준의 일방적인 뭐 통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 위에 있는 게 등록이고요.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어차피 신고도 제출 서류가 있고 등록도 제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고요. 제조업이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등록, 조금 더 엄격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도 처장이죠.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내용 보자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따라 혼합 소분을 업무를 종사하는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업자가 조제관리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두 개를 개념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는 이 업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조제관리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출하는 서류 한번 볼까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아까는 등록 신청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등록을 해줘라는 건데 신고서는 일방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고 신청서가 아니라 신고서인 거고요.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이제 조제관리사, 영업자가 아니라 이제 관리사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다시 건축물 관리 대장도 나오고요. 임대차 계약서,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제를 해줘야 되는 공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 판매업과는 다르게 이런 증빙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는 상세 사진까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나와 있고요. 이것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건 똑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요. 자격증에서 합격한 자라고 하고요. 자, 이번 내용은 이제 판매업자는 판매장이 여러 개라면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둘 것이라는 말이고요. 3번 내용 볼까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분의 업무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이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기타 사항, 이것도 기타 사항을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2개 이상의 경우에 판매업소를 운영할 때는 판매업소별로 상호의 지역 등을 추가해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상호를 부여해라. 예를 들면 메디셀프 서울점이 있을 수 있고 메디셀프 대전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호를 분리해라는 말이고요. 자, 이거는 영업소에 관한, 판매업소에 관한 말이고요. 이 밑에는 이제 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판매업자가 책임 판매업도 할 수도 있고 제조업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 경우에 상호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메디셀프, 주식회사 메디셀프가 있다면 주식회사 메디셀프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하나의 상호에서. 자, 다음 내용 갈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가 동일한 경우에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 및 시설 구획 등을 증빙을 해라. 자, 내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이제 특별한 시설에 대한 증빙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하려면 시설을 구획하고 증빙을 하라는 말, 당연한 말인 거겠죠. 자, 4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겸직 가능. 이제 업자, 주인이 관리사도 할 수 있다. 자, 다만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겠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우리 영업자의 등록,
어떤 게 있는지, 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무사항이나 준수사항들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